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직무 설명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스타트는요, 재무 직무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박성태 대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이노베이션 자금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재무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박성태입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자리 해주신 분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엄청 이제 살아있는 느낌인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아마 하반기 이런 일정이 시작이 되실 텐데, 이런 의욕적인 모습을 계속 가지고 하반기 준비하시면 아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 업무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4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올해 이제 4년 차에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대리라는 직함을 달게 됐습니다. 지금 자금팀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업무는 외환 자금 업무와 그다음에 신용, 보험 이쪽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외환 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달러나 유로 같은 딜링을 하면서 이제 사고 팔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그 환 리스크 같은 거 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신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팔겠죠. 그럼 이제 물건을 팔면 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거래처에 그런 신용 관리를 하면서 이제 대금 회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적 사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재무에서 약간 좀 생소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울산과 인천에 큰 정유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쪽에서 뭔가 화재나 폭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공장을 돌려서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험으로 이제 담보를 하면서 그런 위험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상경계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재무라는 직무가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좀 보수적인 분위기도 일반적으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가장 쉽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좀 가장 쉬운 영어 단어 중에 하나인 스마트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마트 약간 제가 만들어낸 이중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하나는 저희 재무본부가 스마트한 일 처리를 통해서 재무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히 이제 스마트 SMART죠. 이제 하나씩 보면서 저희가 재무 조직의 분위기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스테빌리티인데요. 재무본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무 구조의 안전성이겠죠. 이런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재무 구조가 탄탄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탄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M에서 meaningful이라는 단어를 좀 선택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입사를 하는데도 매우 어렵지만 사실은 신입사원이 되면 또 그게 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신입사원이 됐을 때 가장 고민을 하는 게, 나는 되게 입사를 하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쉬운 업무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나는 더 뭐 좀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좀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무본부 같은 경우는 되게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있어가지고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를 방지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분위기를 형성해줘서 이제 meaningful이라는 의미를 좀 저희 분위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또 조직 분위기 중에 하나 이제 액티브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무라고 하면 좀 보수적인 그런 선입견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당연히 신중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조직 분위기 자체는 매우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다음 R은 이제 릴레이션십인데, 재무본부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선후배 그 관계와의 되게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끌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저도 이제 재무본부에서 되게 막내 정도 위치에 있는 직원인데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는 트러스트입니다. 재무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회사의 사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재무적인 검토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면 이런 뭐 수익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투자 의사결정을 했을 때 혹시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엄청난 회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재무본부는 모든 내외부 구성원들이 모두 신뢰할 만한 재무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재무본부의 분위기와 이제 조직 좀 역할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재무본부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본부는 크게 기능적으로 구분을 하면 이제 자금, 회계, 세무, 구매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자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금 조달이나 운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나 보험 관리를 하기도 하고 외부 투자자들과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IR 부서도 자금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부서는 이제 월, 뭐 분기, 반기, 연 결산 이런 결산 작업을 하고요. 이 결산된 데이터가 바로 이제 뭐 금융감독원의 공시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이제 공시 자료에 다 포함이 되게 되고요. 뭐 필요한 경우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함으로써 이제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이제 회계 원칙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알려주기도 하죠. 그다음에 세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 정책을 수립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세무 조사에 대응하기도 하고 혹시나 부당한 세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조세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관련된 원부 재료를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공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공급업체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되게 추상적이죠. 이런 거는 사실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히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희 조희재 대리님께서 그 저희 회사에 수출 많이 한다라는 것처럼 해서 처음에 무슨 이제 다우케미칼과 합작을 했다는 기사 기억나시죠? 방금 보셨으니까. 그 사례를 들어서 M&A 이제 해외 M&A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M&A를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투자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금 조달을 하는 거예요. 회사채를 발행을 하기도 하고, 그냥 차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업무를 이제 자금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무는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국내하고 세법이 다르겠죠. 그럼 미국 현지인 또 미국은 또 특이하게 주별로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 지역의 세법에 맞는 이제 세무 가이드 저희가 현지 파견돼서 이제 확인하면서 세무적 이슈가 없도록 하는 게 이제 세무 기능이 있을 거고요. 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그쪽에서 공정을 진행을 하고 또 매출이 발생할 텐데 그 원가나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익으로 보이는 그런 숫자가 필요할 텐데 그런 거를 이제 회계에서 시스템화해서 만들어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장을 돌리면 또 거기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원부 재료 구매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그럼 그때 시스템이나 공급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미국 현지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렇게 재무본부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재무본부에 대한 업무를 드렸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하루에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계신 분 SK 서린빌딩 정경이고요. 이제 아침 9시까지 여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한 8시 반 정도까지 그냥 출근을 하고요. 그래서 하루 일 제가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인데 하루 일과를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사실 제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 이노베이션이 글로벌한 회사이기 때문에 각 해에 많은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법인에 발생하는 많은 이슈들 같은 게 밤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보면 이제 막 메일이 막 8개, 10개 뭐 이렇게 쌓여 있죠. 그러면 이제 보면서 아 오늘 무슨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차분히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것 외에도 그냥 오퍼레이션성으로 매일매일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우기도 합니다. 재무본부 특성상 저희가 스텝 부서다 경영 지원을 하는 부서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그 회사 내에 사업 부서에 대해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자금팀에 있다 보니까 외부 금융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제때 공급받기 위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서 사실 미팅도 되게 많아요. 많이 있을 때는 뭐 하루에 4-5개씩 있고 뭐 미팅 하다 보면은 그냥 하루 일과 그냥 끝나버린 경우도 있죠. 이런 미팅도 하고 그냥 원래 해야 되는 일들 하다 보면은
이제 6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퇴근을 해야 되냐 마냐 애들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다 제가 왜 이 사진 놨을까요? 불 다 켜져 있죠. 야근하고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다 깨끗하게 비우고 이제 퇴근한 사진인데 사실 이제 재무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듀데이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기간 내에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눈치성 야근이죠. 위에 상사가 퇴근을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가만히 남아 있는 거 그런 게 문제인데 사실 진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어제도 그냥 퇴근했고요. 그래서 쉽게 그런 부분은 자기 업무만 사실은 마무리가 되면은 그냥 이제 편하게 퇴근하셔도 되고 대신 그런 문화가 성립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꼭 끝내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야근을 해서라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스케줄 관리를 하면서 이제 칼퇴를 하고 6시에 퇴근하면은 아직도 해가 되게 밝죠. 그러면 한 6시간 정도 더 놀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밤까지 놀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이제 업무적인 것 외에도 저희 이제 재무본부 내에서 이제 좀 그런 외부 활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희 4월에 날씨 좋았을 때 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벚꽃 나들이 한번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실장님이랑 같이 남산에 가가지고 벚꽃 나들이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나가서 점심 먹고 한 1시 반, 2시쯤 들어와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친근한 그런 분위기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내 보험사들은 좀 저희 공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내 보험사들이 이런 위험 인수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보험금 한 1,000억밖에 낼 수가 없는데 저희는 뭐 한 몇 조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사고가 나면. 그러면은 저희는 국내 보험사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재보험사들이나 이런 컨택을 직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나 런던 쪽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요. 다른 기회는 교육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본부는 상하반기 한 번씩 이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상반기 한번 갔다 왔고 하반기는 또 이제 다음 달에 갈 예정입니다. 재무본부에는 이런 어떤 사람이 지원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좀 신중하고 꼼꼼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숫자를 좀 다루는 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신 업무는 신중하고 이제 차분하지만 조직 분위기는 매우 이제 활기차기 때문에 좀 활기 있고 에너지 있는 분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금융기관과의 컨택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반복되는 동영상들 보니까 이제 이런 세계지도 있고 보통 뭐 에너지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사실은 이게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저도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그만큼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재무라는 기능은 어느 회사를 가든 사실은 다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SK 이노베이션처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회사에서 경험하는 재무의 그 경험은 SK 이노베이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재무적인 경험이고 또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SK 같이 근무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SK 이노베이션 재무 직무에서 역량을 발휘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재무 직무에 대한 설명 들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은 인사 직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아리따우신 진현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지원 직군 인사 HR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 진현진입니다. 예. 저는 진연진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를 타고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네. 예, 저는 올해 특히 핵심 인재 육성이나 구성원 직무개발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HR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SK 인으로서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노베이션의 시그니처 과정을 만들어서 여기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과 그 과정에서 재밌게 일해보고 싶은 게 제 또 꿈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통틀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R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HRM, HRD, 인적 관리, 인적 개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제가 주요한 업무를 소개로 하면서 HRD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뒤에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HRM을 말씀드리면서 HR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력 개발의 워크 스코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HRD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바로 교육 대상 그리고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이라 함은 임원, 팀장 그리고 구성원들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요. 그 내용이라 하면 여기 앞에 보시는 리더십, 직무 역량, 밸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팀장님으로 직책 보임을 했습니다. 그 팀장님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팀장이라는 것은 팀을 이끄는 리더이겠죠. 그럼 단순히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역량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더십 역량을 지원하고요. 두 번째는 직무 부분입니다. 팀원 시절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을 충분히 경험했겠지만 팀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이상의 업무 지식 관련한 인사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밸류스라는 부분인데요. SK에 입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K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가치가 혹시 뭔 줄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상품을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답을 맞추신 분이 안 계시네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 회의실이나 모든 사무실에 걸려있는 가장 큰 가치는 행복입니다. 행복이라 하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해피니스도 물론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SK에서 정의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밸류스라는 부분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대상과 그 대상이 필요한 역량들을 한번 같이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부서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1월부터 신입사원 과정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꼭 직장인으로서 알아야 할 역량들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 뵈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프로세스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HR 영역을 이노베이션은 크게 11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HRD 영역 외에 HRM을 프로세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채용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이라 함은 신입 경력 채용을 모두 말할 수 있겠는데요.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회사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원동력인 이런 분들을 회사로 모시는 것은 이렇게 취업 준비생으로서 준비하시는 것만큼 저희 회사에서도 채용 관련한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알아보면 첫 번째는 바로 인력계획 수립입니다. 인력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과거 대비 인력의 증감이라든지 동종사 비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회사 관점에서 인력계획을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를 소요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회사 관점과 부서 관점에서의 모든 것을 통합해가지고 CEO와 경영층의 의사결정을 받습니다. 이 의사결정을 받을 때는 당연히 신입과 경력의 모든 채용 그리고 언제 채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모두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 공고입니다. 커리어스닷컴에서 모두 채용 공고 보셨죠? 그런 것이 다 계획적인 저희의 플로우 안에 들어와 있고 언제 신입을 뽑고 언제 경력을 뽑을 것인가 어느 영역에서 뽑을 것인가를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채용 검토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노베이션에 들어와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서류 그리고 SKCT 면접을 통해서 최종 후보자 풀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것을 채용 확정 과정에서 회사 내의 CEO와 경영층과 함께 논의해서 최종 규모와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단순히 인사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CEO와의 결정이라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에서는 과연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할까요? 인사 전반에 다른 HR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역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커뮤니케이션과 코디네이션 능력입니다. HR 구성원들은 대부분 현업에 있는 내부 고객,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많은 이슈와 아젠다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코디네이션은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책임감과 끈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HR은 회사가 문을 닫을 때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오는 직무라고 합니다. 뭔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채용 담당자 멋있어 보이고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HR 사람들이 마치 백조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 위에서는 아름답지만 물 밑에서는 계속 발걸음질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임과 끈기가 꼭 필요한 직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에 대한 애정입니다. 인사, HR, 휴먼 리소스 아닙니까? 직무에서도 사람에 대한 향기가 풀풀 나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애정과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가 가질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직무로 입사를 하더라도 마케팅, 비즈니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 직무로 입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사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11가지 영역의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고 외국 기업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직무들을 하나씩 평생의 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SK그룹, 슈펙스추구협의회 혹은 글로벌 사이트에서 HR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회사에서 어떤 것들이 돌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문화본부의 비전을 소개해드리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은 본부장님, 실장님, 팀장님 그리고 산하의 모든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함께 만든 비전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하고 따뜻한 프로다움이 있는 인사, HR 조직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람 향기 가득한 인사 직무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께서 나와셔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도 막 쏙쏙 들어오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정말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사 직무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장태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그 감사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직무 대비 감사라는 직무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감사 직무를 따로 채용 공고에 내는 회사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직무 대비 좀 궁금하신 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태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2009년에 입사했습니다. 계속 2009년에 입사해서 지금 9년차 계속 감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저도 감사가 뭐 하는지 사실 잘 몰랐고 신입사원 배치를 받을 때 이제 그냥 감사로 가라고 해서 감사로 왔는데 그때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은 아마 더 주저없이 감사를 지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노베이션 감사 조직은 실단위 조직이고요.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3팀이 있고 지금 저희 실장님, 팀장님들 포함해서 21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당하는 그 감사 업무 대상은 이노베이션을 포함한 그 6개 회사들 모두 다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 수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팀이 3개가 있는데 저희는 그 팀별로 이제 감사 대상만 다르고 한 업무는 똑같이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감사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매체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감사라는 그 부서에 가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뭔가 약간 좀 딱딱하고 뭔가 원리 원칙을 따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하긴 하고요. 그렇긴 한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감사 업무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서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회사 내 어떤 업무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떤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런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회사의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감사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어진 장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이노베이션 감사실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제보를 받아가지고 제보 조사를 한다거나 뭐 윤리 교육을 수행한다거나 하는 윤리 경영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윤리 쪽에도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실에서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사라는 거는 그 뭐 단순히 뭐 제보만 받아서 제보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간 단위로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감사 단위 하나하나가 일종의 한 개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로 전부 다 프로젝트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개별 프로젝트 단에서는 사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그 인터뷰를 하거나 뭐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료 검토를 하고는 그런 감사 수행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그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가지고 그 피감 부서나 그 경영층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보고를 함으로써 이제 한 개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뭐 보고서로 모든 걸 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뭐 이제 글을 잘 쓰신다거나 어떤 보고서 작성에 좀 능력이 출중하시다 그러면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저희 조직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좋은 어떤 저희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게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3명이나 4명이 한 파트를 이뤄서 업무를 진행을 하거든요. 물론 대상이 크면 좀 더 많은 감사원들이 투입되기도 하는데 따라서 저는 사실은 개개인 한 명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올바른 회사의 어떤 바람직한 개선방을 도출할 수 있는 어떤 집단지성적인 측면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같이 뭔가 코워크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감사가 워낙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서라던가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본인이 어떤 상경계나 이런 걸 전공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저희 감사실은 뭐 상경계 분들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그 다양한 전공에서 많이 오고 계시고요. 올해 신입사원 같은 경우도 행정이나 뭐 법무 같은 걸 전공한 친구들 2명이 이번에 새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이런 기본적으로 뭔가 저희 감사를 뭐 자회사 이런 감사를 할 때 회계 장부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경영 지식은 당연히 갖추어져야 되지만 뭐 전공이 굳이 상경일 필요는 없다. 이거는 들어와서 역량을 개발해서 뭐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직무의 매력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냥 장표로 넣은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감사실 어떤 저희 실장님이나 모든 분들께 뭔가 공감될 이런 사항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뭔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여러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다양한 것들 가지고 뭔가 그런 관련된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어떤 그른 것인가 이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정말 중요한 업무인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항상 같이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저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솔루션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 항상 뭔가 크리티컬한 띵킹하는 스킬을 계속 연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이 감사 업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 업무는 하다 보면은 워낙 다양한 부서들의 많은 분들을 뵙고 또 설명을 듣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입사원 때부터 많은 부서들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회사 경영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부서 대비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전반적으로 좀 폭넓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커리어 패스를 스스로 뭔가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상당한 지식을 갖출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원하시면은 감사에서 계속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감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설명회가 있었다면 나는 주저없이 감사 직무에 지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과장님의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요, 나한테 어떤 직무가 잘 맞겠다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CR 직무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강다재 대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R 직무 소개를 맡은 SK이노베이션 강다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평소 때는 서울말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 긴장된 자리에 오면 아주 약간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이 전혀 거의 눈치채지 못하실 정도니까 눈치 못 채셨죠? 네, 그래서 채셨어요. 제가 좀 더 서울말 잘 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표준어를 구사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꼭 좀 달라고 해서 찍었고요. 책상이 깨끗하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2013년에 SK에너지로 입사를 해서 5년 동안 공정거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좌우명 SK로 이루고 싶은 것들은 너무 무난하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온 이유는 사실은 재무나 전략 그리고 HR은 너무나 잘 알려진 직무잖아요. 근데 CR은 혹시 아시고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나중에 아무도 저한테 질문 안 하시겠네요. 네, CR이 뭔지를 사실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5년 전에 저도 하나도 모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돕고자 여기에 왔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CR 직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5년 동안 CR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모르시겠죠? 알 수가 없죠. 이걸 알면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기업 경영 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과 제도는 매우 중요한 외부 환경입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의 정책과 제도도 다양할까요? 안 다양할까요? 수시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까? 변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경영 활동을 하면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정책이나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사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CR 조직이 사업이나 현업에 서포팅을 하면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이해로 만드는 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슬리퍼를 제조하는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제조하는 A 기업으로부터 슬리퍼를 사서 파는 대리점 B 기업이 있어요. 이 A 기업이랑 B 기업 사장님이 참 친해요. 그래서 뭐 안부차 자주 전화도 하고 전화를 해서 아이고 A 사장님 잘 지내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또 사투리가 나와서 네. A 사장님 잘 지내십니까? 아이고 요즘에 슬리퍼가 잘 팔려서 3박스만 내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A 사장님이 그래 보내줄게 보내줬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리점법이 생겼어요. 근데 그 대리점법에 야
이제 구두로 주문하면 안 돼. 무조건 이제 서면으로 주문해야 돼라고 했단 말이죠. A 사장님과 B 사장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구두로 주문을 해요. 그러면 A 기업이나 B 기업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내부적으로 변화하지 않아도 외부의 정책과 제도가 변화함으로써 이 경영 환경에 불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못 알므로써 리스크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캐치하고 경영층에 말해주고 현업에 설명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런 리스크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저희 팀의 저희 조직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부적으로만 오해가 있을까요? 또 어디서 오해가 있을까요? 역시 외부에도 오해가 있겠죠. 네, 우리 회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정책이나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액션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궁금한지, 진짜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팩트를 기준으로 체크를 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들에 관련된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 CR 조직의 궁극적 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오해만 푸느냐? 아닙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이제 국가가 정부와 우리 기업이 윈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들이 있을 텐데 이 제도들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우리가 좀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CR 직무에 대한 큰 틀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직무를 했다고 했죠? 네, 기억이 안 나시죠? 공정거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업무는 말 그대로 뭐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유관 법률들을 다루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공정거래 정책 제도 수립 개선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조사, 그리고 이슈에 대한 대응을 하는 업무, 그리고 내적으로 그러니까 사내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교육을 하고 그리고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 정책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CR 직무에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한 거고요. 공정의 사건 이슈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현업과 함께 파악을 하고 이제 합리적인 대응을 하면서 이런 잘못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 사업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사업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안내를 하면서 사전에 이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커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에게 뭐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게끔 우리가 사전에 교육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하니까 엄청 떨리네요. 제가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최근에 저희 팀에서 자주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저희 팀 일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 저희 회사가 파트너링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까 M&A 그리고 영업 양수 아까 재무본부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업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업무에서 공정거래팀, 비즈 컴플라이언스 팀 도대체 뭘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M&A 영업 양수와 같은 것들을 기업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결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규제 중 하나가 기업 결합 신고 및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관장하고 있는 주무관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승인이 안 나면 이 프로젝트가 빠개져요. 죄송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스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 팀에서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처음에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정확한 사실을 커뮤니케이션하고 설명하고 함으로써 이게 승인이 나고 나서 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순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스를 보시면 주로 이제 사업 부서에서 주간 미팅을 킥오프 미팅을 하고 여기서 저희는 뭐 재무와 또 HR과 다 같이 함께 이 팩트에 대한 정확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는 기업 결합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 영업 양수는 이러이러한 요건에 있어서 기업 결합 신고 대상이구나. 그런데 기업 결합 신고를 한국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된 모든 나라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팀에서 하는 프로젝트 하나도 9곳에 지금 저희가 신고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들을 검토하고 또 기타 다른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없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또 이 설명 자료를 또 열심히 작성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가서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냐면요 라고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잘 수용이 되면 이제 이렇게 기업 결합 승인이 되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순항을 해서 영업 양수는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 기존 사업이 좀 더 확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에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우리 업무 중에 하나인 사내의 점검과 교육을 다 실시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 게 한 세트 메뉴로 이렇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건 대응인데요. 사건 대응은 말 그대로 저희를 잘 알지 못한 이해관계자가 혹시 저희를 신고했을 경우에 저희가 공정에 대응하는 방식이고요. 여기도 결국은 정확한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무혐의에 이르게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CR 조직에 오면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공은 일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 실에 어떤 전공이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일단 법학이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법학이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저희 팀에 지금 법학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학이 있고 경영, 경제, 그다음에 정치, 외교, 네 그리고 화학공학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직무들이 여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이든 우리 CR 직무에서 충분히 그 전공의 메리트들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전공은 이거기 때문에 저기 법을 다루는 것 같은데 난 안 될 거야. 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와서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양한 전공 경험이 괜찮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보다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이렇게 이빨을 터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매우 정확해야 되고요.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쓰는데도 정말 많은 심혈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설득력이 필요하겠죠. 왜요? 오해를 이해로 바꾸려면 그 점 하나에 너무 많은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설득력이 필요할 때고 또 이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순발력이 필요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순발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세심함과 꼼꼼함은 사실은 뭐 재무본부에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영역이긴 한데 제가 이걸 적었던 이유는 우리는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논리를 그냥 쫙 적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항상 정책과 제도, 법률을 기초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들을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심함과 꼼꼼함이 있으면 더 좋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거의 어벤져스죠. 사실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어디 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CR 직무에서는 이런 사람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직무의 매력은 뭘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CR 직무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줌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목적이 있어요. 너무 외운 티가 나죠. 네,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 국회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해서 기업과 국가가 윈윈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게 되게 매력입니다. 물론 거기에 내가 얼마나 일조를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런 기간 산업의 특성상 입법 정책 수립이 당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럼 우리는 합리적인 에너지 산업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결국 SK 이노베이션이 결국 이 에너지 화학 분야의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겁니다. 아울러 어떤 매력이 있었냐면 제가 5년을 해보니까 설득의 기술이 좀 느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하도록 만들려니까 엄청 이건 뭐 우리 팀장님이나 실장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설득의 기술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여자친구는 설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여튼 설득의 기술이 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CR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계속 CR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하우와 경험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CR 출신의 선배들을 보면 기획 업무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또 다른 업무로 충분히 다양하게 많이 뻗어나가더라고요. 왜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엄청난 덕목들을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라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CR 업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고요. 많이 좀 지원해 주셔서 국가와 기업이 윈윈하고 저와 여러분이 윈윈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CR 직무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직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설명은 노명준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꿀벅지 정말 눈에 들어오네요. 예. 저는 SK 인천 석유화학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구두를 하나 장만했는데요. 이게 맞춤형으로 장만했는데 발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제보하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SK 인천 석유화학 홍보사회공헌팀에서 홍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요, 죄송합니다. 홍보가 감각이 좋아야 되는데, 예. 인천에는 지금 방송 또 중앙 매체, 지역 매체에서 130개 매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인천에 있는 홍보팀은 지금 언론 담당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한 분을 지금 저희가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많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SK 인천 석유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특히 이제 이 홍보 쪽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아침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홍보팀은 마당새다. 눈이 와도 사실은 저희가 회사에 이제 마당을 쓰긴 하는데요. 그런 마당새의 의미가 아니라 홍보팀은 시민단체, 기자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 부탁을 좀 드려야 되고요. 또 도움이 될 만한 홍보 내용이 있으면 어디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저희가 홍보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팀은 마당새다 이런 뜻이고요. 회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SK 인천 석유화학은 1969년에 대한민국 세 번째 정유 공장으로 설립된 인천의 대표 기업입니다. 사업장 규모는 한 50만 평, 여의도의 한 절반 크기고요. 엔크린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엔크린 브랜드인 석유 제품 그리고 또 저희가 파라자일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부가 가치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유일의 정유 그리고 석유 화학 회사입니다. SK 인천 석유는 특히 CSR 활동 그러니까 사회적 공헌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 공헌 또 지역 사회 상생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려가라 좀. 예. 네. 이 모습은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회사 홍보팀 직원이라면요 빼놓을 수 없는 업무죠. 언론 스크랩. 우리가 쓴 보도 자료가 다음 날 지면에 잘 보도가 됐는지, 또 업계 동향은 어떤 게 있는지, 안전, 환경, 또 지역 사회 이슈 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요.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홍보 사회공헌팀이 같이 하는 저희 이제 팀원분들인데요. 저희 인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구성원들이 이제 밖에서 전략적 또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회사 템플릿, 그다음에 회사 소개 템플릿, CSR 자료집, 그리고 이제 하반기 광고 시안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회의에 앞서서 저희가 잠깐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리를 비우라고 제가 해서 사진 찍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텅 빈 사무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홍보 조직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만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기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로 외부 활동이 참 많고요. 이 사회공헌 하시는 선배님들은 또 자원봉사라든가 외부에 또 그런 니즈가 있는 곳에 저희 찾아가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사무실 환경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전혀 연출된 사진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팀장님과 소통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기자분들이 하루에 받는 보도자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홍보팀이니까 이제 보도자료를 잘 써서 지면에 게재되는 게 사실 저희 목표니까 특히 이제 보도자료 초안을 쓸 때 굉장히 정성을 많이 기울여요. 그렇게 보도자료 쓴 다음에 팀장님과 우리 핵심 메시지가 잘 전달됐는지 들어갔는지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그런 모습이에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할 때 같이 언론사에 전달한 사진들입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그런 사진들이고요. 잠시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예, 저희 회사가 이제 구성원들이 얼마 전 구성원들의 임금을 협력사와 나누는 임금 공유 상생 협력 모델을 인천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SK그룹에서는 하이닉스에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좀 홍보해달라고 좀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홍보팀에서 전략회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거냐 아니면 그냥 보도자료만 뿌릴 것이냐 아니면 특정 매체를 선정해서 좀 기획물로 키울 것이냐 이런 고민들 좀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기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 시간이 한 2시였는데 너무들 안 오셔가지고 정말 그때 기억하면 제가 식은땀 흘릴 정도로 그렇게 좀 제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사실 언론 홍보팀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보도가 잘 되면 그때만큼 이렇게 뿌듯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채용 관련 기획 보도인데요. 저희 이제 작년에 들어온 신입사원 분들이세요. 굉장히 해맑게 웃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봤는데 이런 웃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제. 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성 두 분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세요. 뭐냐면은 특히 이제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요. 특히 공정에서 여성분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간 근무도 좀 하셔야 되고 하니까 교대 근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채용의 문을 열었어요. 보시면은 뭐 금요일백을 깨고 싶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교수님도 말렸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이 머니투데이 기자분한테 저희가 이런 식의 아이템을 한번 취재하시는 게 어떻겠냐 접촉을 해서 이렇게 기획물이 좀 나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계세요. 네. 이분들은 좀 이런 사람이 지원하면 좋다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능력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뭐 다 말씀하셨지만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저희가 사실 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또 혹은 회사 이미지를 좀 높게 올리고 싶을 때 누군가를 설득하잖아요. 그 설득한 대상들이 대부분 다 소위 말하는 이제 예전에 최근이 아니고요. 뭐 갑질하신다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인데 저희는 늘 이제 을의 이치에서 되도록 좀 이렇게 겸손한 자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설득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센스 있게 밖에 사람들 만나면 호감도 좀 주는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홍보맨으로 좀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싶습니다. 저희 지금 너무 사람이 없어서요. 꼭 오셔야 됩니다. 향후 비전 글쎄요. 이게 저희 홍보팀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뭐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하면 또 기자분들 만나야 되고 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그 다음 날 정말 취한 상태에서 술도 안 깨는데 또 스크랩 해야 되고요. 체력적으로 사실 벅찰 때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의 사회적 리스크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게 사실 홍보팀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정말 회사 이미지가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팀의 뭐 전략이라든가 예측 없이는 사실상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하기 회사가 또 정책을 설명하고 대응하는 게 참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계속 각광받는 직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 인천에 있는 SK 석유화학 홍보팀에
문을 꼭 두들겨 주십시오. 네, 지금 회사에서 굉장히 지금 염원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한 홍보 직무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개의 직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볼게요. 계속해서 글로벌 사업 개발 직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임승혁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글로벌 사업 개발 직무를 소개하게 된 임승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광고 많이 보셨잖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래서 광고 때도 많이 언급됐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다른 직무 소개하시면서도 많이 언급됐던 글로벌. 우리 회사가 이제 많이 글로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더 큰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요.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이제 글로벌 사업 개발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예, 저는 2011년에 입사했고요. 지금 글로벌 사업개발실 산하의 1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1팀에서 중동 파트를 맡고 있어요. 중동 사업개발을. 해서 중동을 살다 오신 분이나 가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많이 가봤고요. 중동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이게 SK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이 좋은 회사에서 오래 다니기예요. 근데 이게 2가지거든요. 좋은 회사여야만 하고 또 그 회사에서 오래 다녀야 돼요. 근데 이게 글로벌 사업 개발이랑 왜 연관이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본격 업무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중동 파트니까 잠깐 사진으로 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중동 하면은 이제 멀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멀고요. 제가 3만 마일로 회사를 입사했어요. 마일리지를. 근데 지금 제가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만 찍었어요. 그래서 모닝캄 당연히 됐고요. 그래서 근데 혹시나 이제 비행기 타시는 거 좋아하시고 뭐 공짜 마일리지 나중에 하고 싶다 하면 글로벌 사업개발실에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비행기는 정말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2번씩은 의무적으로 탔던 것 같고요. 네, 지금 프로젝트 현장 속에서 한번 찍었던 사진인데요. 파트너랑도 찍었고, 네. 정말 이게 또 글로벌 사업 개발 업무에 또 새로운 점이 하나가 정말 새로운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운전하다가 낙타도 본 적도 있고, 사막도 진짜로 실제로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신혼여행 외에는 두바이를 가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신혼여행이 아닌데 두바이를 한 8번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사업개발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SK 에너지의 미래를 꿈꾸는 곳이다라고 하시는데 좀 되게 거창하게 들리죠.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요즘 기업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라는 회사가 정말 50년 넘게 영위하면서 정말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같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50년 뒤, 10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높이고자 이제 새로운 걸 해보고, 기존에 안 하던 것도 해보고, 안 해본 지역에서도 새로운 걸 해보고, 그런 거를 추진하는 최전선에 있는 조직이 글로벌 사업 개발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미래를 SK에너지가 더 오래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조인하신다면은 더 좋은 회사에서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인데요. 주요 업무라기 볼 수도 있고 또 추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 개발은 이제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국가에 들어갔을 때 그 국가의 정부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시장을 갖고 있는 그 파트너 회사랑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항상 파트너링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사이노팩이나 베르타미나나 세계 곳곳에 저희 지금 파트너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파트너 회사들과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렝스인데요. 이게 무기가 없으면은 저희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인정받느냐는 거죠. 뭐 저희가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파트너들 너네 그거 강점 아니야 하면은 인정 못 받아요. 근데 저희들이 정말로 인정받는 역량이 무엇이냐? 그건 한마디로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수십 년간 정말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그 대규모 정화학 공정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운영 또는 기술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역량들이 상당히 현재로도 진짜 인정받고 있고 그걸 인정받아서 실제로 성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니즈인데요. 보통 파트너의 니즈와 저의 니즈가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파트너의 그 숨겨진 니즈를 발굴하면은 좀 협상에서 더 많은 거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득할 수 있고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런 추진 방식을 머릿속에 항상 담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프로젝트 진행 사례를 프로세스를 보면요, 뭐 모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최초에 이제 대내외적으로 프로젝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차적으로 저희가 스크리닝을 하고 그 선택된 프로젝트의 간단한 그 타당성 평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나 전략적 적합성이 우리 회사와 맞는지, 우리가 타겟한 지역인지를 좀 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아니면 실사라고 불리는 듀딜리전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팀이랑 재무실사도 진행하고 또 법무팀이랑 그 우리가 인수하려는 자산이나 회사가 뭐 계약적이나 법무적이나 세무적으로 리스크가 없는지 그런 검토를 상세히 들어가고요. 이제 글로벌 사업개발이 꽂히죠. 협상을 들어갑니다. 협상을 하면은 이제 뭐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협상을 최대한 이제 저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자 정말 많이 싸워가면서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동 10번 날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협상이 되면은 이제 계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수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와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포스트 오퍼레이션 업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원하면 좋아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가 이제 도메스틱 사업 개발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 개발이잖아요. 뭐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중국어, 저희가 중국에서도 사업 개발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팀은 중국에 지금 그 북경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국어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또 지원을 많이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이제 이런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상력이랑 글로벌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이게 사업 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중간중간에 협상관에서 많이 부딪히고 좀 철회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해내서 파트너들을 다시 테이블에 앉힐 수 있고 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상상력이 좀 있었다 하는 분들이 지원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새로운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서 미팅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셋이 어느 정도 갖추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조직에서 확실히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까 업무 프로세스 잠깐 보셨죠? 그게 스크리닝도 있고 이제 실사도 있고 거기 보면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리서치, 기업 분석을 또 해야 되고 제가 파트너링하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그래서 리서칭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재무제표 읽는 법도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협상의 한마디로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영업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업무를 진짜 짧은 시간 동안 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년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혹시나 다른 조직에 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 같고, 이게 회사의 미래를 한번 새로운 사업, 10년 뒤 사업, 5년 뒤 사업을 그려볼 수 있는 팀이 사실 지금 회사 조직 내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오퍼레이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5년 뒤에 우리 회사가 어떤 모습일까? 5년 뒤에 우리 회사는 여기서도 또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조직은 아마 글로벌 사업 개발시 좀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저랑 같이 이제 중동 비행기 타시면서 같이 꿈꾸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세계의 무대로 일할 수 있는 글로벌 사업 개발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빨리 입사하셔서 선배님이랑 중동 비행기에 오르고 싶으시죠? 여러분 적극적인 도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영기획 직무 설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용훈 대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경영기획 직무를 소개해드릴 박용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저 순서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꼴찌로 하게 됐어요. 저 가장 밑에 있잖아요. 또 앉혀주시기를 또 이렇게 순서대로 앉혀주셔가지고 한 명 한 명 하실 때마다 이게 압박감이 좀 엄청 오고 막 좀 아픈 것 같고 그런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이 잡토크를 이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나중에 SK라든지 경영기획 직무를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준비한 내용을 들으시고 경영기획이라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정도만 딱 이미지만 나랑 잘 맞겠다, 재미없겠다 등등의 그런 이미지만 좀 남아서 가시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전략기획팀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영기획이라는 것을 보기에 앞서서 저는 좀 사전적 의미부터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두 말을 풀어서 보면 저렇게 돼 있는데 새로 조합을 다시 해보면 회사의 관리나 운영 같은 것을 계획한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회사의 관리와 운영이라는 게 이 많은 지금 조직들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기획이나 전략기획 이런 쪽에서는 좀 업무 스코프가 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넓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약간 애매한 좀 관념적으로 되게 사무적인 일을 할 것 같다. 막 컴퓨터 페이퍼워크 할 것 같고 좀 그런 일들을 인상을 좀 가지고 계신데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요하는 업무를 좀 4개로 좀 구분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사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라는 것인데 되게 말 자체가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에요. 이 일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커서 무슨 사람이 되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보자라는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차근차근 인생을 설계를 하고 계획을 갖고 살기 마련인데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갈지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런 것을 수립을 하는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맥킨지라든지 BCG 이런 베인앤컴퍼니 이런 회사들 유수의 전략 컨설팅 펌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하는 일과 굉장히 비슷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전사 전략이 좀 세팅이 되고 나면 회사는 투자라는 걸 해요. 투자라는 걸 해야 돈을 쓰고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울산에 공장을 지어야겠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다우케미칼이랑 M&A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관장을 하고 필요한 투자 예산을 딱 수립하고 집행하는 이런 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보시는 위에 2가지는 사실 굉장히 중장기적인 큰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게 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추상적인 걸 이뤄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회사의 올해 농사를 좀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런 거를 구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SK이노베이션이 얼마를 벌 것 같다. 그중에 이 정도의 예산은 어디에 사용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단기적인 경영계획 수립이나 성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회사가 이제 대내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혼자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룹이랑 그리고 대외 기관이랑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랑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전략 방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이 정도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와닿으시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업무 프로세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성장 전략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에서 어떤 플로우로 수립을 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냥 이건 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어보시면 다 아세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냐라고 딱 보면 예를 들면 환경 분석이다. 똑같죠. 이제 데이터를 막 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글링하고 네이버 뒤지듯이 저희도 똑같이
뭐 구글 다 찾아보고 뭐 블로그 지식인 다 찾아보고 거기서 데이터들을 막 뽑아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 죽어 있는 데이터잖아요. 뭐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들이고 전문성이 없단 말이죠. 이제 그걸 활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블룸버그라든지 뭐 S&P 홈페이지를 가서 뭐 재무 정보를 쫙 다운을 받는다든지, 물론 거기는 유료 뭐 사이트긴 하지만 되게 전문적인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고요. 실제로 가만히 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막 두들기고 막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싱가포르, 휴스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컨퍼런스를 항상 참석을 해요. 해외 출장 가서 그런 내용도 들어보고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근무지가 상해에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이런 중국 쪽의 성장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이제 팀 자체가 좀 반으로 이완화돼서 지금 상해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식으로 꼭 어떤 되게 정적으로 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뭐 저렇게 막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으잖아요. 이제 모아서 그 다음에 뭘 하냐, 그거를 이제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이제 이런 뭐 툴들을 사용해가지고 뭐 다른 제3자가 봐도 좀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보고서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뭐 보고서를 쓴다는 게 뭐 대단하게 막 뭐 장황하고 무슨 막 지적 활동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그냥 이렇게 좀 잘 정리해내는 거, 뭐 이런 거를 보고서 쓴다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전체적인 플로우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경영기획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좀 주로 많이 하는 업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저런 일을 한다고 막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잘 어울릴 것 같냐라고 하면 사실 전공 얘기는 진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저 뭐 CR 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뭐 저는 상경 계열이긴 하지만 뭐 법학, 인문학, 화공, 화학 기술, 뭐 업문학 뭐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왼쪽 거는 사실은 굳이 전공에 구애받지 마시라는 뜻으로 쓴 거고요. 사실 중요한 게 좀 오른쪽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집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어떤 현상이나 이슈를 대하는 태도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걸 좀 후벼 파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끝까지 알아내는 좀 이런 거, 뭐 이런 집요함, 좀 그런 끈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나 혼자 알면은 그건 학자죠. 학자는 뭐 그런 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랑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내 이야기를 좀 풀어내는 거에 사실 그 재미는 없어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가 뭐 싫지는 않다, 뭐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좀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너무 지금 이게 이틀 차고 지금 제가 마지막이라서 24개 직무인가요? 엄청 직무가 많은데, 뭐 우리 경영기획이라는 직무가 도대체 다른 직무보다 좀 매력이 뭐냐라는 걸 저도 이번 기회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옆에 사진이 저희 뭐냐면 작년 4월쯤에 중국 항주에 있는 어느 한 호텔에서 이제 사장님이야 전 이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슈나 현안을 공유를 받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도출하는 장면이에요. 저거를 이제 전체적인 워크숍을 준비를 하고 참여를 하고 이제 피드백을 듣는 거는 이제 전략기획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항상 어떤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회사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가까이서 그거를 직접 서포트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나중에 같이 이제 와서 일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정보나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이게 기획 쪽으로 많이 모여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어떤 뭐 임플리케이션을 뽑거나 좀 밸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이제 조그만 하나의 사업이나 하나의 아이템만 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좀 전사적인 시야나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좀 시야가 생기는 게 좀 매력인 것 같고요. 이런 건 사실 이거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남들이 얘기해 주면 뭐 기획이 뭐 이런 일을 한다, 뭐 브레인이다, 뭐 나무를 보치하고 뭐 숲을 본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 다 그러니까 안 해보면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 딱 입사 이런 세션도 전혀 없었고 그냥 딱 입사를 해서 이제 5년 지나고 보니까 그냥 이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을 남들이 했던 것 같구나라고 저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가진 생각을 아까 표현해내는 그런 좀 생각의 힘이나 정리하는 힘, 이런 것도 나중에 사실은
이제 이런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SK 그룹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 사실 기획 쪽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커리어 뻗어 나가시기도 많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게 단련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기획의 직무에 좀 매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짧아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이거 2부 시간이나 끝나거나 찾아와서 질문 주시면 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 발표 준비한 거 다 설명드렸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